안녕하세요, 베이커입니다. 사티스팩토리를 소개할 때 흔히 말하는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에서 저 정도를 같이 만드는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반대 지점에서 작업하고 계신 작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아무도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주사기 작가로 잘 알려지셨죠? 윤종석 작가입니다. 그럼 먼저 릴스부터 보실게요. 길 고양이 한 무리입니다. 치즈냥이도 있고 고등어냥이도 보이네요. 내 의지와는 다르게 식구가 자꾸 늘어간다. 작가님은 작업실 옆에 길고양이 쉼터를 두셨다고 해요. 작은 생명에도 관심을 두는 윤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그림은 고등학교 입학 후에 가벼운 선택이 지금의 화가로서의 삶을 만들었다고 해요. 바나나 위로 탐스러운 복숭아와 사과가 있어요. 그리고 점차 작품으로 다가가면 사물들은 사라지고 주사기로 찍은 점들만 보입니다. 작품의 매력을 한마디로 소개하는 영상이네요. 이 영상 역시 카메라가 점점 작품에 다가갑니다. 그러면 무수한 점들이 보이는데요. 이 수많은 점들을 작가님이 주사기로 하나하나 모두 찍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모두 같은 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다른 색이 든 주사기로 바꿔서 찍고 또 찍으신다는 거겠죠. 정직한 노동의 대가가 얼마나 작품의 완성도를 빛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게시물로 한번 가볼게요. 처음 보이는 게시물은 4일 전이네요. CL아트에서 8월 21일부터 열리는 개인전의 소식입니다. 전시 타이틀이 윤종석의 윤종석입니다. 주사기, 점, 선, 그리고 노동 모두 윤종석 작가를 떠올리게 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포스터도 작가님을 닮아 있어요. 작업할 때 끼는 면장갑들에 두툼하게 물감이 묻어 있죠. 윤 작가님은 동물도 사랑하지만 차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차는 튼튼하기도 하지만 실내가 아주 넓다고 하네요. 웬만한 전시에 소요되는 작품들은 이 차로 운송하신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작가님은 최근에 이 붕붕이를 타고 유라시아 횡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 지도앱에는 맛집들이 빼곡한데 윤 작가님은 지난 유라시아 횡단 여행 때 직접 가보신 곳들이 소복합니다. 너무 많이 달리게 해서 미안해. 지금 보니 39만 2,493km를 달렸고 이번 여행에서는 4만 7,000km 정도를 달린 듯하다. 역시 너는 대단해. 고맙고 고마워. 이제 집에 가자. 라고 마치 친구에게 진심을 전하는 듯 썼는데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 맺은 대상과 교감을 하는 작가님이시죠. 유럽 대륙의 서쪽 끝이면서 옛 사람들에겐 세상의 끝이라 불리던 포르투갈 호카곳에 45,000km를 달려 드디어 도착했다. 빨리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9개월이 넘도록 나와 함께해준 피양이자 박 작가이며 아내인 그녀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전한다. 나 혼자였다면 못 왔을 길이다. 미술계의 소문난 인꼬 부부시죠? 박성수 작가님과 윤종석 작가님입니다. 첫 사진부터 마지막 사진까지 애정과 감사가 듬뿍 묻어납니다. 내 작업 방식의 근간인 주사기와 작업 내용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저울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요. 주사기와 저울을 골동품 마켓에서 발견하셨나 봐요. 저울은 작가님의 작업에서 많이 등장하는 오브제이기도 하죠. 댓글도 모두 부러워하는 내용들로 빼곡합니다. 작가님의 작업실 벽에는 식칼 하나가 걸려있다고 해요. 그 칼은 작가님의 어머님이 쓰셨던 거라고 하는데 원래 모습을 잃어버릴 정도로 달아 빠진 칼날은 엄마의 노동의 상징이었던 거죠. 작가님은 작업실에 걸린 칼을 보면서 혹시라도 나태해질지 모를 자신을 채찍질 하셨나 봐요. 이전 포스팅에서 나왔던 오브제인 저울도 등장을 하죠.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인터넷에서 황금 저울을 9월 7일에 스크랩하면서 날짜를 따라가 보니 아뿔싸 어머님의 생신이라는 것을 알았고 한 사람의 일생을, 아니 여자의 일생을 저울에 올려보고 싶어졌습니다. 삶이 어찌 가볍고 무거울 수 있나요? 귀하고 천한 것도 없지요. 사람이 사라질 때면 서서히 조금씩 옅어지고 사그라들다 결국은 소멸하겠지만
누군가 기억해주는 시간만큼은 계속 살아서 무게를 남겨주리라 생각합니다. 제 안에 오래도록 계셨으면 합니다. 울컥하는 작업 노트도 적혀 있어요. 윤 작가님의 작업은 크게 두 가지 갈래예요. 점과 선이죠. 그리고 선 작업은 다시 또 두 개로 나뉘어요. 프리핸드로 뿌린 선과 자를 사용한 것처럼 반듯한 선 작업이죠. 이 작업은 프리핸드로 뿌린 선 작업입니다. 흐린 하늘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윤 작가님 작업은 일기 같아요. 실제로 작품 제목도 그렇고요. 슬프지만 우아하고 간결하지만 복잡해요. AI 시대에 회화가 살아남는다면 이런 작가의 섬세한 감성과 우직한 노동 때문일 것 같아요. 주사기로 물감을 뿌리는 작업은 입체로도 제작되었어요. 시간을 들여 발품과 돈을 좀 들였더니 마무리 퀄리티가 좋아졌다. 만족스럽다. 라고 적어두셨는데요. 윤종석 작가님이 만족스럽다고 하시니 보는 저도 만족스럽네요. 알레고리라고 하죠. 은유적으로 의미를 전하는 표현 양식으로 예를 들어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두고 그 안에 거울, 불 꺼진 샹들리에, 작은 강아지 등등 작품 속 요소들의 의미를 따라가고 따져보는 거죠. 윤종석 작가님의 작품도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요. 말발굽 자석 위의 체스나이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장미꽃 줄기에 가시와 날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2022년형) 신상품 그림도구라고 합니다. 보통 맛집들 영상을 보면 비법이라고 하면서 꼭 들어갈 재료 몇 가지는 안 알려주잖아요. 작가님은 아낌없이 자신의 비밀 병기를 공개하고 있네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해볼게요. 드로잉 작업입니다. 본래 그림은 즐겁고 재미난 존재였는데 언제부터인지 어렵고 힘든 존재로 변해간다. 그것이 수단이 되면서부터 라고 적어두셨는데요. 주사기 작업으로 알려지는 게 작가님께는 조금 부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함 작가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그림입니다. 이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에 대고 그린 것처럼 주사기로 선을 긋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 역시 촘촘한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안 보이는 부분까지 작가는 선을 긋고 또 그 위에 선으로 덮습니다. 좀 무서워졌어요, 작가님의 노동이. 그리고 완성도에 대한 집념이요. 2015년입니다. 이 무렵 작가님은 인스타에 이미지 하나에 세부와 전시 전경까지 담으셨네요. 작가님 주변 인물들을 대형 캔버스에 흘리는 선으로 그리신 작업입니다. 그리고 전시도 큰 캔버스를 원형으로 모아서 관람자가 작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좌측 상단의 작품 디테일 보시면 여러 가지 컬러가 섞여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레이톤처럼 보여요. 작가님 작업의 시작은 주사기로 점찍기였어요. 이런 작업이 윤종석이라는 이름을 미술계에 알렸고요. 2015년 작품인데 이때는 하나의 사물로 두 개의 이미지를 중첩시키는 작업을 하셨었어요. 후드티인데 귀가 바람에 날리는 강아지 옆 모습인 것 같죠? 그리고 이때 점 작업은 현재 작업에 비해 밀도가 좀 낮아요. 찍은 점들 사이로 검은색 바탕이 보이고 있죠? 이 작업도 점찍기예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운동장에 걸린 망국기 같아요. 국기로 이루어진 테이블보네요. 대략 200호쯤 되어 보이는 캔버스 3장으로 이루어진 대작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캔버스 앞에 서서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손에는 달랑 주사기 한 대 들고요. 한 점 한 점 찍어서 이 캔버스를 다 메꾸어야 한다는 막막함일까요? 아니면 설렘이었을까요? 어느덧 윤 작가님 인스타의 첫 게시물입니다. 2015년 12월 19일이에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작가님은 왕관을 쓴 해골을 그리셨어요. 영광과 소멸이라는 어찌 보면 대척 지점에 있는 두 개념이에요. 미술계에서 인정받고 계시고 미술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지만 윤종석 작가의 작품에는 쉽게 풀리지 않는 우위와 쓸쓸함이 묻어 있어요.
윤종석 작가님과 박성수 작가님이 같이 나오는 영상에서 박성수 작가님이 남편을 소개할 때 존경하는 이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른 작가에게, 그것도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 작가이자 남편이라니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사치TV도 두 부부 작가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이커였습니다.